추운 날씨 눈까지 내리던 날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는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마치 눈사람처럼 차가운 도로에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따뜻한 곳에서 유튜브 보고 계셨지 않을까요?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입니다. 오늘도 정창호 국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청년 경제인 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추워. 아우 날씨. 너무 춥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대구는 그나마 좀 따뜻한 편입니다. 이 느껴지는 온도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추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 전에 저희 대구에도 한방눈이 내렸다는 거. 잠시였지만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날 정창호 국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좀 뛰어다니셨다는 얘기가 있으시던데. 아니 뭐 동네 개도 아닌데 왜 뛰어다니셨습니까? 그게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눈이 오면 또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살아계시네. 눈 보면은 감성적이신가요? 하늘에서 참 뭐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밀리는데 이런 골치 아픈데 그 생각부터 들던데 저는 너무 메말랐나 봅니다. 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8일 국회에서 쌍특검이 부결이 되면서 민주당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장에게 또 항의를 했어요. 저희도 나가게 해달라. 10분만 시간을 달라. 이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나가서 할 말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대통령을 향해서 더 이상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좀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고 이러고 계신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면은 대통령에게도 좋은 영향이 끼쳐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건 또 다른 어떤 국민의 한 사람이건 간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여러 가지 사법 절차를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국민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탄핵 어떤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그런 모습들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고 체포하고는 과정에서 무슨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또 발생하게 되고 또 영장의 관할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임의적인 의견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이런 논란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하다. 사실 이제 저는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한다 혹은 이제 조사를 받게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한치의 오점이 남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비상계엄 이제 해체할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다 빨리 해라, 다 빨리 해체해라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이게 절차에 맞게 해야 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지키셨고 그렇게 이제 절차에 맞춰가지고 해제를 해서 정당하게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체포 사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님의 그 태도는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은 많은 국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절차를 지키셨던 것처럼 공수처나 이제 검찰에서도 절차를 지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도피설에 의식을 한 듯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것도 뭐 가짜다, 비슷한 풍채를 가진 사람을 대역으로 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왔는데 친윤계에서도 왜 대통령은 숨어 있나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고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철우 교수라고 58년 된 또 친구분께서 윤석열 후보는 후보 당시에 그 정치적인 의식이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발언을 하시면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할 줄 몰랐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평가하면은 그 사람들 좀 주의 깊게 좀 듣는 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검찰 출신들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데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수직적이고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국가 헌법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뭐 행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데요. 그걸 수십 년간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인식 자체가 조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나. 또 그런 것들이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죠. 있었으면 지금 구속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셨겠습니까?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젊은 청년인으로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친분이 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는 게 그게 절대적인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제 전 대표께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지인분이셨죠. 그렇지만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갈라서게 된 상황이고 대체로 내부 더 친했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충분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술을 좋아하시는 거는 아마 갓난아기 빼고는 거의 다 아는 사실일 텐데 폭탄주를 즐겨 마시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폭탄주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이제 안 마시는 사람이라서 소주와 맥주를 반반 폭탄주를 1대1로 그러면 이거를 소주잔에 마시지는 않습니까? 맥주잔에 그럼 맥주잔을 20잔을 마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대충 알기로 이제 소주가 한 3병 반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잔 정도면 한 7잔 정도 이제 한 병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마시고 이제 술기가 조금 오르시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을 욕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마 조금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조금 있어요. 저는 사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진술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여기 뭐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인영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 이 스타 별들이지 않습니까? 군의 별 정도 되는 분이 울었다? 물론 검찰 조사 결과에 뭐 수치심도 느꼈을 테고 약간 그렇지만 후회하는 의미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담화 때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숨어 계시는데 책임은 무슨 이러면 각자 도생 이러면 각자 살 길 찾겠다는 지금 뉘앙스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책임은 분명히 지실 것은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이었다 혹은 이제 잘못된 행동이었다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는 당연히 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검찰 이렇게 소환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스타 장군들께서 뭐 눈물을 보이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이제 어떤 카더라에 대한 얘기고 아까 그 잠깐 얘기하셨지만 주요한 핵심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그분께서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닌 이상 그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렇게 다 부정하고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눈물 나겠죠, 당연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눈물이 나는 의미 자체가 이제 그 의미가 본인이 하는 게 아닌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제 후회에 대한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추상적인 혹은 어떤 이제 생각에 다른 이제 기자분들의 이제 그런 추측성에 가까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수사관들 입에서 이제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라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공소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인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김 전 장관의 이름은 한 120여 차례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100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이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공소장에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재판정에 나가면 다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거든요. 어차피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 주장인 겁니다. 사실은 뭐 조사를 거쳐서 터무니없이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진실화되려면 법정에서 이제 변호인과 다툼을 거쳐서 사실로 확인되고 이제 재판부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게 이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자체에서 뭐 공소장이 이렇게 기재됐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맞다. 공소장에 또 기재되기 때문에 탄핵은 맞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별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께 소개를 시킬 때 대통령한테 이제 충성할 군인들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그 말, 그리고 대통령께서 옛날에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던 말.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멋있게 사람들이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윤 대통령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본인 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버티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권성동 대표께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삼류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전에 민주당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는데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당연한 거를 이제 비유하는 말인데요. 지난 2023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찬성표를 색출하는 어떤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 했던 일들을 잊어먹었나 봐요. 그 뭐 권성동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옳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했는 행적들은 이제 그 망각하고 상대팀에 대해서 삼류조폭이라는 그 심한 말로 비판한다는 것은 이걸 지켜보면서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작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난달 혹은 이제 지지난달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선고,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뭐 최민희 의원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이게 뭐 움직이는 뭐 그런 이제 지금 친명 세력에 대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내가 다 죽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본인 아닙니까? 이런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에 대한 표본이죠. 두 분 같은 의견이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기일이 14일 날 시작되는데요. 자, 이분이 출석을 하실까 아닐까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이제 경호법에 따라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양쪽 국가기관이 서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서로가 다 옳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 착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외신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이 쳐지고 뭐 버스가 수십 대씩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또 경찰 병력이 수천 명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여지고 있고 또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또 집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대통령 체포 반대하는 또 집회가 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아마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국을 바라보면 참 희한하다, 참 신기하다, 참 볼품없는 나라다라고 국격까지도 훼손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서로 대치하는 볼성사나운 모습은 빨리 해제돼야 되고요. 그 해제된다는 중심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은 누가 뭐니 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또 그 법률에 그 의거되는 어떤 절차를 지킬 수 있게끔
또 어느 정도 퇴로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 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게 불법이고 위법이고 법에 적합한지를 지금 판단이 안 설 지경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이제 많은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법에 혹은 이제 저부터도 이제 사실 뭐 탄핵죄,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게 헌법 71조인가요? 거기에 이제 내란 수록돼 있다라는 걸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처음 알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모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제 14일 날 이제 변론 기일이 시작되는데 적법하게 이제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상 당연히 출석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는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가 가서 체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헬기가 착륙할 곳이 뭐 할 만한 곳은 있다고는 방송에 나오기는 하던데 제가 보니까 1차, 2차, 3차 차도 막 종류대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맵으로 지도같이 이렇게 해온 그래픽을 제가 보는데 아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일개 국민인 민초인 제가 정말 자괴감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께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일병 구악이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측이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측, 또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측, 또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윤석열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가더라도 그것은 당연하고 법에 의한 것이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는 보수 진영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내란죄 수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너희들은 탄핵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거나 또 그거는 그 법적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에도 응하고 있고 지금 또 당장 또 변호인도 선임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쎄요.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키기의 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하고 정말 수많은 정부가 있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정부들이 해왔던 탄핵을 전부 모았던 숫자와 이번에 민주당이 이번 국회를 하면서 했던 그 탄핵의 숫자가 거의 버금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을 너무 과잉하게 뭐 물론 법률에 나와 있는 거지만 국회의 그 권한이긴 하지만 너무 과잉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29번 제기를 해서 13번이 이제 됐는데 작년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못 오신 이유가 탄핵이 돼서 못 왔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저는 이 말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까 여기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동안 그렇게 이제 탄핵을 주장한 이유도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계속 발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의 일환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 국장님께서는 뭐 이제 민주당 패널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 방송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을 하죠. 다만 이렇게 저희끼리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탄핵이 속도가 나야 이재명 대표의 뭐 2심 혹은 이제 3심이 나오기 전에 빨리 속도가 나서 조기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께서 떡국을 먹자고 같이.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아니다. 우리 밥은 우리 돈으로 먹겠다 해서 도시락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시국에 지금 떡국 얘기를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관저에 함부로 자기 개인 의사만으로는 그렇게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의 의사일까요? 뭐 하나하나에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대통령 관저라고 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봤을 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뭐 오셔서 뭐 또 이게 신년초고 하니까 또 날씨도 추웠잖아요. 그때 그날 44명이나 됐는데요. 아, 이거 거기도 식당 넓은 데 많습니다. 관자에 보면. 근데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우리 돈으로 먹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내란 공조범 비슷하게 지금 고발돼 있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도 내란 공조범 비슷하게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금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란 공범으로 고발되는 사람이 내어주는 떡국 얻어먹었다가는 또 다시 또 내란 공범으로도 몰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티끌만한 어떤 이상한 부분만 나와도 내란 공범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런 말 했다고 또 내란 공범으로 몰리지 말아라 는 법도 없을 정도의 지금 정국인데 먹었더라도 문제가 되고 또 안 먹으니까 안 먹은 대로 또 안 먹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물론 가십 정도로 처리되는 것은 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몰려간 의원들 중에서 TK 의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뭐 이은선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도 올리셨던데 이들이 과연 뭐 합법적인 거, 불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극우 보수 지지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으려고 간 건지는 우리가 본인들이 아니니까 의견은 모르겠다만서도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서 내란죄에는 공수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 이상의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는 공수처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없고 수사할 수 있는 내용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항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가 있는 TK 즉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그런 마음들도 일부분이 있겠지만 또 대구 경북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 이곳이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심리적 지지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이곳인데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려가 있고 또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준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는 측면과 대구에 있는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어떤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 양쪽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배신자 이 단어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단어였나 싶어요. 뭐만 하면 배신자. 그래서 그 앞에 찾아가지 않은 지역구 의원들 명단을 쭉 나열해놓고 배신자들 이렇게 벌써 그게 SNS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정서가 이러니까 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에서 아주 재밌는 그래프를 내놨습니다. 친윤이냐 맹윤이냐 이 구분법을 딱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친윤의 그 경북 경산의 조지현 의원과 또 대구 수성구 을의 이인선 의원을 이제 친윤으로 이렇게 구분했고요. 또 그 경북에도 보면 또 강명구 의원, 또 이상휘 의원, 김정재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친윤으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김영동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또 멀윤으로 이렇게 해놨던데 그렇다면 이 놓고 보면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5명의 의원 중에 찐윤이나
친윤이나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5명, 6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19명, 20명 정도는 이도 저도 아니게 눈치를 보거나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뭐 또 대통령 저 관저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또 거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특정인이 이름을 두고 친하냐 또 반대되느냐 이렇게 놓고 하려면 그 가운데 이름 놓인 이름의 그 사람이 앞으로 향후 정치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느냐를 두고 친하냐 반하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에서 살아나기도 지금 기각돼서 돌아오기도 사실 어렵다고 지금 생각되는 판이고 또 돌아온다 한들 또 한국 정치에 그렇게 구심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친윤이냐 반윤이냐 멀윤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역으로 해석하면 멀윤이랑 반윤이 있지 않습니까? 딱 알아보고 이제 벌어지는 거지. 저는 이제 아까 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중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친윤이나 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윤 반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다가 탄핵 정국 이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된 이후로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친윤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준은 이미 이제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수 중에서 강성 보수냐 혹은 중도 보수냐를 층으로 이제 많이 나눴었는데 요번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런 말이 다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다시금 어느 정도 올라간 게 아닌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윤이든 찐윤이든 뭐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 이철규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철규 의원이 그 어떤 의원은 막 흥분하셔갖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이철규가 윤석열을 망쳐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40살이 넘으면 그래서 친구의 얼굴이 내 얼굴이고 내 얼굴이 친구 얼굴인 나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주변의 인물들을 조금 오래전부터 조금 관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뭐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 이분들이 이제 뭉친 건지를 모르겠는데 집결이 돼서 물론 뭐 대통령직을 수행을 엄청 잘해서 오른 건 아니고 뭐 진영 논리에 인해서 지지율이 오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조원진 공화당 대표께서는 이렇게 체포가 스스로 안 나오시고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조원진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거기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지지율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그렇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 높았는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형상 변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또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탄핵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또 탄핵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또 그동안 또 뭐 각종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서 뭐 고위 공무원을 세워놓고 나가라 들어가라 뭐 앉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그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반감이 이런 그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수 그 국민의힘을 그 대표로 하는 어떤 보수 진영에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변화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환 복귀의 신호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착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갤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기조사하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조사하는 것을 멈춰 있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이제 긍정이었죠. 한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어가고 있고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조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전에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긍정에 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 지지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지지율에 대한 조사보다는 보수 지지층에 대한 조사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지문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국민들은 면밀히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지지율이 이 정도로 40%가 넘는데 어떻게 왜 탄핵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도 많다는 것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27일 임시 휴일로 결정해서 이제 설 연휴가 6일이 됐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마치 이거를 되게 베푸는 듯이 이렇게 뭐 6일 동안 줬으니까 나가서 이제 즐기고 돈을 쓰라고 소비 심리를 이제 자극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침체된 경제 심리가 그 IMF 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그 소비 심리를 좀 키워보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임시 공휴일을 제정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국민 개인도 어렵겠지만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래 어려운 상황에서 휴일이 길어지면 매출이 적어진단 말이죠. 매출이 적어지면 돈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려면 월급이라든가 상여금 주기도 지금 급급한데 여기에다가 또 하루 임시공휴일을 더 주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임시공휴일만 이렇게 무작정 선정해서 국민들한테 표 얻는 또 뭐 어떤 그런 페플리즘으로 자꾸 나갈 일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휴일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되지도 않고요. 또 우리 최근에 소비 성향을 바라보면 특히 젊은 층에 휴일날이 생긴다고 해서 국내에서 남아서 소비를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노는 날이 좀 많아지게 되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그 우리 환율이 지금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 체력보다 10%에서 15% 많게는 20% 이상 환율이 절하된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서학 또 김이라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 또 투자도 많이 하니까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여러 가지 그 소비라는 것은 소비 경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정 협의회에서 내놓은 결과인데요. 이런 거는 제발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중소기업 측에서도 조금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할 텐데 물론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소기업인들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뭐 40만 원인가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도 다 풀어서 그러면 외국 가지 말고 국내에서 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조사모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몸소 와닿으실 텐데 어떠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대목 전에 이제 많이 지출을 줄인다라는 보통의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대목이 길어졌을 때 그게 매출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아까 이제 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직원을 내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원을 이제 뭐 한두 명, 두 명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휴가 길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직원을 구하는 문제에도 또 생길 부분이 또 있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게 약간 이제 내가 오늘 매출이 좀 많이 늘었으면 금요일 날 매출이 이상하게 좀 많이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늘었으면 주말에 나와야 될 매출이 희한하게 줄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주머니 지갑 사정이 많이 얇아졌다라는 뜻일 거고, 말씀하신 바처럼 이런 임시 공휴일에 대한 이런 취지는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뭐 많이 지쳐 있는 이제 국민들을 이제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뭐 크게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상 공론이라고 현실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으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협회 뭐 회장님을 불러든지 뭐 어디 뭐 상인협회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좀 의견을 좀 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자기들끼리 거기 지금 회의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정치인들 분들하고 장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하시면 다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권력의 욕망을 신념으로 포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일수록 편을 만들고 또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진영을 논한다고 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대체 훗날 뭐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